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노게라 노땅 노털 개털 꼰대 해병의 라떼 쫄병일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들깨처럼 사랑을 나눴던 그 군수 선임하사가 전출을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도라는 섬이 그렇게 가기 쉬운 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와도 인천에서 우도를 직접 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면 이제 우리 섬에 들렸다가 우도를 들려서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 해군 사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고속단장 같은 게 없었어요. 그쪽으로 우리 섬에서 우도로 직접 가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거기 같은 부대 소속이지만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물론 행정선을 탄다거나 그러면 갈 수 있는데 큰 중사 하나 때문에 행정선까지 띄워주고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 배가 가는 연결이 돼서 그 선착장에 나갔는데, 그래도 의리 있는 그 과수댁의 친구 두 분까지 나가서 눈물의 섬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 뭐 거기 그분 제대 신청하고 거기 눌러붙어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 또 육지에는 자기 부인과 애들도 있고, 뭐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뭐 방법이 있나? 자기가 전역 신청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여자 때문에 전역할 만큼의 그렇게 숭고한 사랑을 했을 거라는 믿어지지 않고. 예. 그래서 하여간에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조차가 또 웃음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근데 제가 그 남편도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바로 저희 막사 앞에 있는 기관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기관을 얘기를 하면 누군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단 이제 그분이 직장이 참 좋은 곳이어서 저녁에 출근했다가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뭐 섬에서 그렇게 좋은 직장 없죠. 물론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겠고. 그런데 제가 왜 그분을 알게 됐냐면 라면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웬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옛날 원시 시대처럼 뭐 나뭇가지 주워 모아서 냄비에다 끓일 수도 있겠지만 연료가 있어야죠. 경유, DF. 근데 라면 끓이는 그 풍로라기도 하고 골로라기도 하는 그 물건이 사실은 백등유라는 기름을 써야 돼요. 그래야 끓음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군대에는 DF라는 그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두 가지밖에 안 들어왔어요. 휘발유는 찝차 같은 데도 쓰기도 하고, 탱크, 그때 당시 그 M47 그 탱크는 휘발유, 요즘처럼 디젤이 아니라 휘발유로 시동을 걸어야 되고 휘발유로 운행을 가능한데, 근데 여담이지만 M47 그 탱크 시동을 거는 데만 반드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물통처럼 생긴 거 20리터짜리거든요. 5갤런짜리. 그게 다 시동 한 번 거는데 그거만 5개가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연료를 엄청 낭비하는 그런 탱크였고요. 그런데 저희는 휘발유가 있어요. 왜 있느냐? 그 휘발유로 쓰게 되는 부품 같은 거 정비하고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하긴 그래서 휘발유는 있는데 우리는 경유가 없는 거예요. 경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
그 기관에. 그러니까 저 처음엔 물물 교환도 하고 뭐 또 경우에 따른 긴바위도 해다 썼는데, 그 물물 교환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저희가 그 찝차 같은데, 요즘은 차나 찝차에도 안 달고 다니지만 그 군용 찝차에 보면 5개로짜리 20리터짜리 저기 연료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휘발유 하나 담아갖고 거기 가서 맛교환하는 거예요. 휘발유 한 통하고 경유 한 통하고. 그럼 누가 손해죠? 당연히 저희가 손해죠. 그때 당시 휘발유 값하고 경유 값이 엄청 차이가 났어요. 야, 요즘 뭐 한 1,700원, 1,800원대, 1,300원대라면 그때 아직 경유 값은 반값도 안 되죠. 휘발유에 1,000원이라면 500원도 안 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쉬운 놈이 저 샘 파야지. 그거라도 갖다 주고 바꿔와서 우리는 라면 끓이거나 그 습한 날 양말 같은 거 말리고 저 손에다 끼워서 말리고 그래야 되니까 필요한 놈은 우리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긴바위 해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이 저녁에 해 질 무렵부터 12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다음날은 낮에는 비어 있어요. 그럼 거기 낮에 가는데, 낮에 일단 사람들 눈에 띄지만 어떻게 해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통 가져가서 그 뒷박 있죠? 그거를 담아갖고 도둑질하고 오기도 했는데, 긴바위라 그러죠? 그분들도 알 거예요. 보면 알지. 그 뭐 없어진 거 보면, 아이 그 가져갈 놈이 우리밖에 더 있어요. 뭐 알고도 모른 척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고요. 아, 정작 중요한 건 그분들, 그 군수 선임하사하고 그 과부하고 왜 밖으로 나와서 거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냐는 거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거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여간 그 우리 저 군수 선임하사가 거시기가 좋았는지, 아니면 뭐 사내들 말하는 것처럼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다가 무슨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든지 하게 궁합은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도 성장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나이에 한 18, 19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다 큰 아들도 있지. 또 밑에 그 딸도 있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 좀 자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다 보니까 아들 눈치도 보이지, 애들 눈치도 보이지. 그러니까 그 집에서 더 이상 그 관계를 갖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와도 온 천지가 다 저 좋은 자리인데 신문지만 갖고 가면 되는데, 뭐 술을 먹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급한 김에 그 담벼락에서 거사를 치르다가 그 목 불린 게 아닙니까? 솔직히 그 야동을 봐도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병대 보고되고 신고가 되고 그래서 띄워놨다고 말씀드렸죠. 아휴, 그렇습니다. 그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실제 거기서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만 듣고 하는 거니까, 또 이 다음 편에서도 그 못다한 얘기를 할게요. 예, 오늘은 그 과부가 그 섬을 떠나는 날, 그 섬 선착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 남편이 저하고는 그 모종의 거래를 한 사이였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은 왜 휘발유가 필요했느냐? 그 당시 그 섬에 원유, 그 휘발유가 한 통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일이 없어요.
유주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럼통에 휘발유가 들어올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경유는 그나마 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유는 있는데, 근데 그 동네 오토바이가 많이 돌아다녀요.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그 오토바이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경유를 정지해서 휘발유를 썼다?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다 그 해병대 창구에서 알게 모르게 나가서 그 동네 주민들이 그걸 이용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거기도 현대적인 그 공구들 중장비 있죠. 그것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도 저기 경유차였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